30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 체제로 격상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는 도로 침수 11건, 가로수 전도 9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이 연천군 인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특례군 지정을 인구 늘리기 해법으로 제시합니다.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을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오는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봐야 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 혼선도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30일 경기도 전역에 호우경보가 발령된 가운데 경기도가 재난안전대책본부를 비상 2단계 체제로 격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안전관리실장을 통제관으로 호우 상황을 관리합니다. 현재 경기도와 시군에서 4,700여 명의 직원들이 비상근무에 돌입했으며 인명피해 우려 지역에 1,255곳 등을 예찰하고 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경기도에서는 도로 침수 11건, 가로수 전도 9건, 농경지 침수 3건, 주택 침수 3건 등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이 연천군 인구를 현재보다 2배 이상 늘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연천군은 지난해 정부로부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바 있는데요. 김 당선인은 특례군 지정을 인구 늘리기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올해 5월 기준 연천군 인구는 4만 2천여 명, 예산 규모는 5,600억여 원입니다. 김덕현 연천군수 당선인은 인구와 예산을 지금보다 2배 더 늘리겠다고 말합니다. 예산을 1조 원 시대로 매년 획기적인 증대를 통해서 그 인구 유입과 경제를 활력할 수 있는 그런 마중물로 사용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김 당선인이 밝힌 해법은 특례군 지정입니다. 정부로부터 특례군으로 지정받아 재정을 지원받겠다는 계산입니다. 중앙정부의 특례를 신청을 하게 되면 그것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연천군이 요구하는 예외적인 조항,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김 당선인은 연천군의 예산 규모를 늘려 지역 산업과 경제를 살리면 인구는 저절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김 당선인의 또 다른 인구 늘리기 해법은 친환경 농축 산업 유치입니다. 청정 연천이라는 도시 이미지를 지역 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우리 지역 그 환경과 매칭되는 그런 그 첨단 기업들을 유치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선순환시키는 그런 그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할 계획입니다. 김 당선인은 7월 취임 이후 가장 시급한 과제로 경원선 연천 연장을 꼽았습니다. 경원선 연천 연장 노선이 내년 4월 개통 예정인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연천 구간을 셔틀로 운행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김 당선인은 서울 연천 직결 운행을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입니다. 어떤 국민이 기대하는 바대로 이것은 셔틀은 절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습니다. 김 당선인은 이 밖에도 연천에 낙후된 의료 인프라를 개선하기 위해 대형 병원과 협진 시스템을 구축해 국민들이 대도시에 가지 않고도 지역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의정부 시장직 인수위원회가 민선 8기 시정 슬로건을 내 삶을 바꾸는 도시 의정부로 결정했습니다. 인수위는 참여, 소통, 혁신, 협치, 존중의 가치를 바탕으로 시민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김동근 당선인의 시정 방향을 반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당선인은 10대 시정 목표를 아이가 행복한 도시, 어르신이 행복한 도시, 장애인이 행복한 도시 등으로 제시했습니다.
양주시에 또 하나의 미술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바로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인데요. 최근 기념식을 열고 경기 북부 문화예술 거점 도시로의 또 한 번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양주시립민복진미술관 이계영 관장을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관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예, 양주시립 징옥진 미술관에 이어서 이번에는 양주시립 민복진 미술관이 오픈했습니다. 이 두 작가 모두 양주가 나온 예술가인데요. 장옥진 작가는 지금 서양화, 그리고 민복진 작가는 조각가로 지금 유명한 분이 맞는 거죠? 민복진은 전형적인 인체 구상 조각에서 벗어나면서 비정형적인 추상 조각에도 속하지 않는 독특한 조형 언어를 구축한 조각가입니다. 민복진에게 인체는 영원한 탐구의 대상이었으며 그는 모자상, 가족상 등 사랑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일관되게 추구했습니다. 민복진은 사랑을 삶의 근원이라 여기며 인간의 사랑과 정감, 희망을 표현했다는 점에서 박애주의자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민복진 작가의 작품 420여 점을 기증받아서 건립됐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꾸며져 있는지 궁금한데요. 미술관은 크게 1층 기획전시실과 2층 상설전시실로 이뤄집니다. 상설전시장은 개방형 수장고를 겸해 민복진 초기 작품부터 말년 작품까지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꾸몄는데 실제 조각 작품을 제작하기 전의 원형도 전시해서 조각의 제작 과정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2층 전시실에는 민복진 조각미술과 관련된 책들을 모아놓은 북 큐레이션 공간, 롤러바이 라이브러리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개관전이 한창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10월까지 열린다고 하는데 민복진 사랑의 시대라는 이 멋진 개관전 제목에 담긴 혹시 남다른 뜻이 있을까요? 민복진 사랑의 시대는 양주시립 민복진 미술관의 개관을 알리는 전시이자 유족이 양주시에 기증한 작품 421점 가운데 231점을 선보이는 민복진 최대 규모의 전시입니다. 전시는 크게 사랑의 공간과 사랑의 시간 두 파트로 구성되며 반세기가 넘는 세월 동안 모자상에 천착한 현대조각 1세대, 민복진 예술정신을 한자리에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평생 사랑이라는 보편적인 주제를 반복하고 탐구함으로써 민복진은 사람을 향한 믿음과 인류에 대한 긍정의 힘을 우리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네, 끝으로 앞으로 미술관 이끌어 나가시는 각오 한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미술관 첫 해인 올해는 두 차례의 기획전과 상설전을 통해 미술관 운영을 안정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공간 활용에 대한 모색을 충분히 한 다음에 조각의 특징을 살린 교육 프로그램을 시도할 계획입니다. 또한 올 연말쯤에는 학술대회를 개최해서 민복진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당장의 성과를 욕심내지 않고 개관 5년 차인 2026년 민복진 탄생 100주년에 이렇게 열심히 해왔다고 보여드릴 수 있도록 확실하게 준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양주시립 민복진 미술관 이계영 관장이었습니다. 오는 7월부터는 우회전 잘못하면 큰 코 다칩니다. 보행자 보호 의무가 강화된 건데 도로에서는 혼선도 여전합니다. 어떤 이유 때문인지 기자가 간다에서 운전자와 보행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입니다. 그 애는 저보다 어린애인데. 우회전 사고가 끊이지 않자 법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려는 차량은 일단 멈추고 주변을 살펴야 합니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야 하는데요. 도로는 달라졌을까요? 기자가 간다에서 살펴봤습니다. 평소 우회전 차량 통행이 많은 교차로로 와봤습니다. 지금도 많은 차들이 교차로에 우회전을 하려고 들어와 있는 모습인데요. 이곳에서 바뀐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잠시 기다리면서 지켜보겠습니다. 멈추지 않고 횡단보도로 진입하더니 보행자 사이로 빠르게 지나갑니다. 보행자가 서 있는데도 속도는 줄이지 않습니다.
정지선의 의미가 무색합니다. 이번엔 차를 타고 곳곳을 돌아봤습니다. 오, 막 저렇게 가도 돼요? 오, 여기도 막 간다. 그렇다면 어떨 때 우회전해야 할까? 내 신호가 빨간불이라면 일단 멈춥니다. 완전히 멈췄다 보행자가 없으면 출발합니다. 초록불일 때는 보행 신호가 아닐 때만 천천히 지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어렵다면 일단 횡단보도나 보행자가 있으면 무조건 멈췄다 출발하는 게 편합니다. 바뀐 법에서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는 물론이고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을 때도 멈춰야 합니다. 보행자가 길을 건너려는 중뿐만 아니라 건너려고 할 때에도 운전자에게 보행자 보호 의무가 부과되고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7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고요. 보행자의 통행 의사가 바깥으로 명시적으로 표출되었을 때를 단속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운전자 입장이 돼봤습니다. 보행자가 있어 멈췄는데 뒷차가 바로 경적을 울립니다. 지금 저한테 빵빵하는 건가요? 지금 저한테 빵하는 거죠? 앞에 보행자가 있는데 지금 저한테 비켜달라는 거잖아요. 여기서 그냥 갔다가는 제가 벌금을 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초보 운전자였을 때는 그런 상황에 되게 위협감도 느꼈을 것 같아요. 촬영 중이어가지고 제가 지금 가만히 이렇게 있는 건데 평소 같았으면 저도 그런데 운전을 하다 보니 헷갈리는 순간도 있습니다. 가장 궁금한 건 보행자가 없을 때도 멈춰야 하냐는 겁니다. 차량 전방 신호가 적색일 경우에는 무조건 정지선에서 일시정지한 후에 서행을 하셔야 하고요. 만약 차량 전방 신호가 녹색이라면 천천히 진행하면서 우회전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지나가다 다른 차 또는 보행자와 사고가 나면 운전자 책임입니다. 실제로 대법원 판례에서도 신호 위반을 한 운전자에게 책임을 준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 법보다 중요한 건 습관입니다. 무심코 또는 알고도 지나치는 게 아닌 멈춘 후 주변을 살피는 습관. 모르면 일단 멈추는 게 답입니다. 기자가 간다, 이세진입니다. 양주도시공사가 다음 달 9일부터 8월 31일까지 물놀이 시설을 운영합니다. 양주시 물놀이 시설은 광적생활체육공원과 고읍 제2어린이공원, 나리공원 등 11곳인데요. 매주 월요일과 또 비 오는 날에는 개장을 하지 않습니다. 양주도시공사는 안전하고 깨끗한 물놀이 시설 관리를 위해 15일에 1회 이상 수질 검사를 진행하며 안전요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이 오는 10월까지 해충망역을 실시합니다. 연천군 보건의료원은 5사단 의무대대와 협조를 해 빈모장지대에 방역계획을 수립했으며 말라리아, 매개, 모기가 주로 서식하는 DMZ 안쪽 방역소독을 실시합니다. 보건의료원은 한 달 주기로 해충이 많은 군부대, 방역위험지역, GOP, GP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헬로티비 뉴스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